안녕하세요. 달나라 옥토끼입니다. 오늘도 달나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최근 몹시 화가 났던 적이 있었나요? 그 화는 얼마 만에 풀렸나요? 아마도 짧게는 몇 분에서 길게는 며칠이 걸린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실 화는 90초면 사라진다고 합니다. 미국의 뇌과학자 짐 볼트 테일러에 따르면 한 감정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데는 평균 90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일로 화가 났다면 그 화는 90초 후엔 생리적으로 내 몸과 뇌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90초가 지났는데도 계속 화가 난다면 그것은 내가 그 화를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화를 붙잡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뇌에 화라는 감정과 관련된 전용 고속도로가 깔리는 거죠. 화가 아니더라도 내가 자주 경험하는 어떤 정서가 있다면 여러분 뇌에 이미 그 감정과 관련된 전용 고속도로가 깔린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감정은 평소에 어떤 생각을 자주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요. 그참 생각할수록 화가 치미네 라고들 하잖아요. 생각은 감정을 일으키고 특정 감정과 관련된 정서는 태도를 만들고 그 태도는 우리의 운명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오늘은 한밤의 책에서 펴낸 고은미 김정호 저자의 부와 행복을 끌어당기는 말의 알고리즘을 통해 뇌에 깔린 부정적인 감정의 전용 고속도로에서 벗어나 새로운 긍정의 고속도로로 진입할 수 있는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럼 옥토끼와 함께 좋은 감정의 전용 고속도로로 지금 달려볼까요?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감정의 회로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저자들의 이야기 이어집니다. 운명을 바꾸려면 말부터 바꿔라. 우리는 하루에 생각을 몇 번이나 할까요? 캐나다 퀸스대 연구진에 따르면 1분당 평균 6.5번의 생각 전환이 일어나고 이를 하루 중 깨어있는 시간으로 계산하면 대략 6,000번 정도라고 합니다. 연구진들은 생각을 시각화하기 위해 뇌의 활동 패턴을 2차원 이미지로 변환했는데 그 모습이 애벌레 같아서 생각 애벌레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성인의 경우 하루에 평균 6,000번의 생각을 하니 매일 6,000개의 생각벌레가 생겼다 사라지는 셈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생각을 6,000번이나 한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건 주로 어떤 생각을 하느냐입니다.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내용이 군집을 이루고 생각 습관으로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본 영상의 내용에 따라 그와 관련된 콘텐츠들을 자동으로 노출시켜주는 유튜브의 알고리즘처럼 주로 내가 관심을 주고 주의를 기울이는 생각은 그와 관련된 또 다른 생각들로 연결됩니다. 다시 말해, 내가 만들어내는 생각벌레가 주로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가 달라지며 그것들이 결국 나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의식하지 못하며 더 나아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의식하지 못한 채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긍정적인 생각보다 부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의 뇌는 주로 긍정보다 부정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생각의 알고리즘을 바꾸려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생각 습관을 기르는 건 몸의 근육을 키우는 일과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팔의 근육을 키우려면
팔에 힘이 들어가는 동작을 반복해야 합니다. 자신의 체중을 이용하든 기구의 도움을 받든 반복적으로 무게의 저항을 이겨낼 때 근육에 힘이 들어가고 근력이 생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들 수 있는 무게가 점점 늘어납니다. 생각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쉽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빠지는 이유는 긍정 근육보다 부정 근육이 더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긍정 근육을 반복적으로 써서 크기를 키워야 합니다. 자꾸 긍정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 점점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쉬워지고 그 빈도 또한 늘어나게 됩니다. 긍정 근육을 키우는 첫걸음은 자신이 어떤 생각에 주의를 두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인디언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착한 늑대와 나쁜 늑대가 살고 있단다. 이 둘은 늘 싸우지. 손자가 묻습니다. 어떤 늑대가 이겨요?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늘 이긴단다. 이때 할아버지가 말한 먹이는 바로 주의입니다. 내가 어디에 자주 주의를 기울이는지에 따라 이기는 늑대가 달라집니다. 자꾸만 부정으로 흐르는 생각의 알고리즘을 바꾸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나는 지금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일상생활을 하다가 틈틈이 이 말을 자신에게 건네보세요. 그 순간이 바로 생각의 알고리즘이 바뀌게 되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된다. 고은미 저자가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에서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에 오롯이 주의를 기울여 현재의 주의를 집중하도록 도와주는 오감 명상을 과제로 내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오감 명상을 일상생활에서 실습한 후 그 경험을 나누는 자리에서 여성 참가자가 했던 이야기가 기억에 남는다고 했는데요. 5살 난 딸을 둔 그녀의 집은 언덕 위에 있어서 자연 풍광은 좋았지만 오르내리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어린이집 차가 그곳까지 올 수 없어서 아이를 매번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데리고 와야만 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는데 문득 과제가 생각나서 풍경의 다양한 모습과 색깔, 그리고 들려오는 소리 등에 주의를 기울이고 감각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감사함과 충만함이 느껴져서 자신도 모르게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게 됐답니다. 아, 이 나무 좀 봐. 너무 예쁘다. 하늘이 정말 아름답네. 바람이 시원해서 기분이 참 좋다. 그런데 갑자기 딸아이가 그러더랍니다. 엄마, 오늘은 안 힘들어? 예상치 못한 아이의 말에 잠시 당황하다. 엄마가 예전에는 뭐라고 말했어? 힘들다고 그랬어? 하고 물었더니 아이가 응 하고 대답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더랍니다. 아이고 힘들어. 왜 이렇게 높아? 더워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지겨워. 더 충격적인 건 아이가 자신의 표정, 말투, 행동도 똑같이 따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너무 놀라서 아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순간 멍했다고 합니다. 아이를 데리고 비탈길을 오르내리면서 힘들다고 생각한 건 사실이지만 입 밖으로 꺼낸 기억은 없었답니다. 그런데 얼마나 자주 말했으면
아이의 예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겠냐며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불평불만의 말을 달고 살았음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번 계기로 평소의 생각 습관이 말 습관이 된다는 걸 크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말은 생각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생각은 자신의 주의가 어디로 향해 있는지 알려줍니다. 힘들고 불편한 곳에 주의가 있으면 그와 관련된 생각을 하게 되고 이는 다시 말로 나오게 됩니다. 습관화된 말은 우연히 나온 말도 아니고 얼떨결에 나온 말도 아닙니다. 종을 울린 다음에 개한테 먹이 주는 것을 반복했더니 나중에는 종소리만 들려줘도 개가 침을 흘리게 되었다는 파블로프의 개 실험처럼 어떠한 상황에서 특정한 생각을 하는 것을 반복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그와 관련된 말이 입에 달라붙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습관처럼 부정적인 말을 쓰고 있다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을 습관처럼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생각이나 말을 할 때는 웃으면서 할 수 없습니다. 찡그리거나 혹은 경직된 표정을 짓게 됩니다. 만약 부정적인 생각이나 말을 습관처럼 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점점 그에 따른 표정 근육이 발달하고 굳어져서 얼굴 전체의 인상을 만들 것입니다. 삶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말의 재습관화가 필요합니다. 다음이 여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첫째, 나의 주의가 어디로 향해 있는지,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를 먼저 아는 것입니다. 둘째, 습관적으로 쓰는 말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 일단 멈추어 보는 것입니다. 셋째, 그 다음 어떤 말을 할지 또는 하지 않을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알아차리게 되면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 전에 멈출 수 있게 되고 어떤 말을 사용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넷째, 속으로 하는 말로든 겉으로 하는 말로든 평소에 건강한 말을 자꾸 사용하는 겁니다. 건강한 말을 자주 사용하면 그만큼 건강하지 않은 말의 사용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말을 재습관화할 때 우리는 원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럴 때 삶은 우리가 원하는 모습에 더 가까워집니다.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말은 우리의 존재를 나타내고 삶을 규정짓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에 부합하는지 살펴보고 그렇지 않다면 내가 원하는 삶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말하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해 봅시다. 지금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감정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의 뇌에 만들어진 전용 고속도로 입구에서 이젠 멈추고 싶으신가요? 이미 만들어진 감정 회로가 삶을 풍요롭게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준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삶을 피폐하게 하거나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면 부정의 고속도로로 내달리게 하는 감정 회로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특정 생각이 나쁜 감정을 만들고 그 감정을 표현하려고 부정적인 언어로 말하게 되면 그것은 곧 나의 태도가 되고 내 인상이나 느낌으로 굳어지면서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나의 운명이 됩니다.
운명을 바꾸고 싶다. 이전의 삶과 좀 더 다른 삶을 살고 싶다. 내 사고방식에 변화를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런데 뚜렷한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의 책 고은미 김정호 저자의 부와 행복을 끌어당기는 말의 알고리즘 읽으시면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저자들은 그 변화의 가장 선두에 우선 말을 두라고 합니다. 말이 달라지면 운명도 달라진다. 저도 평소 제가 하는 말들의 알고리즘은 어떤 연결고리로 이어질지 오늘 밤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실 거죠? 늘 변화하고 성장하는 일상을 원하신다면 달나라 옥토끼와 자주자주 함께 해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달나라 옥토끼는 그만 물러갈게요. 오늘도 달나라 옥토끼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